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 광고란 무엇이며 우리가 방송 광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주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거의 상관없이 하루에도 수백 개의 광고를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는 것 이상의 수많은 광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휴대폰은 물론이고 버스 정류장, 지하철 외내부, 그리고 건물이나 지하도, 거리의 전광판 등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에서 광고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고에 노출되지 않은 하루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광고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요? 실제로 광고를 우리가 접하는 것에 비해서 광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광고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광고는 라틴어에 돌아보게 한다라는 말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드바트레라는 말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광고가 널리 알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고의 정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광고의 정의는 명시된 광고주가 있고 또 유료로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를 비대인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제시하고 또 촉진하는 일체의 행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광고 정의 중에서도 핵심되는 개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광고를 제작하는 주체인 광고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고주가 어떤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제작하고 또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설득적인 의도를 가지고 각각의 매체를 통해서 광고 메시지들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환경의 변화로 매체도 다양해지고 있고 또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매체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과 매체의 범위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의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광고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광고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형태는 인쇄기술의 발달로 만들어진 신문과 잡지의 광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광고는 고대 이집트에서 파피루스에 도망간 노예에 대한 현상금을 내건 것을 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바빌론에서는 연고 취급상이나 신발 제조업자가 광고를 진흙판에 새겼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라디오와 TV가 등장하면서 방송 광고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뉴미디어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방송 광고가 광고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모바일, SNS 광고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광고라든지 혹은 증강현실 광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한라이프의 광고에서 로지라는 AI 모델이 등장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광고를 구분할 때는 광고를 실는 매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문, 잡지의 인쇄 광고, 그리고 TV와 라디오의 방송 광고, 인터넷,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의 뉴미디어 광고로 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광고 유형 중에서 오늘은 방송 광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송 광고 중에서도 TV 광고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TV 광고는 CF 또는 CM이라는 이름으로도 일반적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에는 방송 광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져 있는데요. 방송법 2조 22항에는 방송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내용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광고는 청각 또는 시청각 미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호소력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라는 전국적인 미디어를 활용해서 광고를 반복해서 노출시키기 때문에 또 효과도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랫동안 방송 광고는 광고주들의 선호를 받는 매체였습니다.
그렇다면 방송 광고는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방송 광고는 광고의 목적에 따라서 상업적인 광고와 비상업적인 광고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인 광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광고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브랜드 광고와 또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기업 광고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광고는 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편익,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요. 또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부각해서 우리 제품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유명인 광고 모델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의 신라면 광고, BTS의 삼성 휴대폰 광고처럼 유명인이 광고 모델로 등장하여 제품의 선호도를 높이고 또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도 자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업적인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고 또 구매 의도를 갖도록 하고 결국에는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 광고는 소비자, 주주,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어떤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광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광고의 내용이 주로 기업의 성과라든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또 환경이나 기후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로 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한 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처럼 오랫동안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공헌에 대해서 알리는 기업 광고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KB국민은행 등 여러 기업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또 국민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도 제작하여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업적인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비상업적인 광고의 대표로는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공익 광고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금연 광고, 도박 중독 광고, 학교폭력 광고는 주로 부정적인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거 참여 캠페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처럼 공익 광고는 휴머니즘, 그 다음에 공익성을 강조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주요 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익 광고를 한번 보시고 가시죠. Who are you? I'm your father. 환경부가 2015년에 제작한 쓰레기도 족보는 있다 라는 캠페인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영화의 대사인 I'm your father라는 것을 패러디해서 재활용 제품의 중요성을 굉장히 재미있게 강조하였고 공익 광고 최초로 광고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방송 광고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은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또 정보를 제공해서 구매하도록 하는 기능은 마케팅 기능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해서 경제 활동을 촉진하도록 돕는 것이 경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케팅과 경제적인 기능 이외에도 광고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유행을 창조하고 또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달라졌다. 나야? 나도 동생 부자다. 세상 달라졌다.
달라졌다. 네, 현대자동차 회사의 광고인데요.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캠페인입니다. 이 광고는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페팸조,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한 아빠, 그 다음에 시니어들끼리 함께 생활하는 시니어조, 그리고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루키족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광고에 반영하여서 보여주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국민 간식이라고 하는 초코파이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CM송으로 우리 사회의 고유한 정문화를 표현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광고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까놓고 말하자는 캠페인을 다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문화의 변화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코파이는 국내 문화뿐만이 아니라 해외 문화도 반영하여 광고를 제작하기도 하였는데요.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에서는 인,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일본에서는 미를 우리의 정 대신에 강조하여 광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는 긍정적인 기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에는 부정적인 기능도 존재하고 또 이에 대한 비판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광고로 인해서 충동구매, 또 물질 만능주의가 조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건전한 소비 생활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 과장, 기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또 위협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송 광고의 부정적인 측면은 광고를 규제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는 시청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청권을 침해받지 않으며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광고의 부정적인 기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특히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제시되는 방송 광고에 강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를 시청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서 시청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그리고 방송 광고 심의 규정에 근거해서 방송 광고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내, 전체 일일 방송 시간의 17% 이내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총량제가 있습니다. 또한 방송 광고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맞는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광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광고, 토막 광고, 자막 광고, 그리고 15 광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광고들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구분이 쉽고 그에 따라서 규제도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간 광고, 간접 광고, 과상 광고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광고와 프로그램 사이의 혼동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자막이나 음성을 통해서 이러한 광고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하거나 이런 광고들의 시간과 횟수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화면의 노출 크기를 제한하는 등의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 광고의 경우에는 보도, 시사, 논평,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가상 광고의 경우에는 운동 경기 중계나 오락 프로그램 그리고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편성상의 규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편성상의 규제 이외에도 방송 광고는 제품 유형을 제한하는 품목 규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품, 의약품, 주류, 화장품과 같은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제품 광고는 방송 광고의 영향력에 의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과 같은 경우에는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대웅제약의 우루사 광고는 축구선수 차두리를 모델로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는 CM송으로 큰 인기도 얻고 또 제품 판매도 급격히 상승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이 간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게 되었고 이후에는 간 때문이야가 아니라 간 덕분이야로 메시지를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류 광고의 경우에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7도 이상의 주류는 방송 광고를 전혀 할 수가 없도록 금지가 되어 있고요. 17도 미만의 주류의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22시까지 방송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 조장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주류 광고는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 광고 규제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린이 프로그램 광고입니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발달이 미숙하고 또 텔레비전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송 광고의 내용의 영향을 굉장히 쉽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송 광고는 광고라는 표시를 화면 상단에 크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표시를 하여서 광고와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가상 광고와 간접 광고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가 광고의 영향을 받기 쉽다라고 하면 어린이 프로그램은 광고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이들도 결국에는 성장하여서 우리 사회에 소비 생활의 주체로 성장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광고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예 노출시키지 않는 것보다 훨씬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광고 리터러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리터러시는 한마디로 미디어로서의 광고를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위해서 광고에서 전달하는 내용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 평가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리터러시는 광고 활용 교육으로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광고 활용 교육의 목표가 광고 리터러시를 지닌 시민의 육성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경우에는 신문을 주로 활용해 왔는데요. 신문을 활용하는 리터러시 교육에 비해서 광고를 활용하는 교육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라는 어떤 시청각 미디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미디어 활용 능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광고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배우면서 창의력과 사고력도 같이 증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읽고 쓰고 표현하고 설득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능동적인 미디어 수용자이자 창의자로 육성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광고 리터러시는 실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미디어 스마트는 광고 관련 단체랑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7세부터 16세까지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광고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학교 정규 교육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광고의 비판적인 해석, 그리고 디지털 광고의 이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 캠페인인 노담 캠페인을 아시나요? 한번 같이 보고 가시겠습니다. 어디 나갈 때마다 마스크 잘 써야지 라고 하고 마스크 벗으면 아야해. 라고 하고 왜 아빠는 사람들 많은 곳을 가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걸까요? 아빠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담배는 노답, 지금 노담, 담배와도 거리두기. 이 광고에서는 아이가 아빠가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연 광고의 경우에는 담배로 인한 각종 질병을 보여주고 이를 강조하는 광고를 보여줬었는데요. 이 광고의 경우에는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하는 동시에 코로나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함께 효율적으로 연결시켰다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설득 기법은 광고 리터러시 교육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고가 결국 정보 전달이라는 1차적인 기능을 넘어서 사고하고 비판하며 여러 가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매개체라는 2차, 3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거듭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송 광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 광고의 영역은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 광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비실시간 시청의 시대가 되었고요.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와 같은 개인화된 매체가 발전을 하고 또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시청 또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유형의 방송 광고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규제기관과 사업자, 또 시청자 모두의 노력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이 뒷광고를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제품의 협찬이나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그 제품을 소개하면서도 이를 마치 자기가 사서 알리는 것처럼 하는 행위는 시청자들에 대한 어떤 기만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광고 제품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 광고에 관한 어떤 세부적인 규제, 또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더 부각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광고 없이 보낼 수 있는 하루는 거의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무인도 혹은 산골 오지에서 전파가 전혀 되지 않거나 혹은 휴대폰이 전혀 되지 않는 곳에서는 광고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한 미디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스마트한 방송 광고 이용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런 기술과 사회의 발전에 따른 방송 광고의 변화에 적응하고 또 광고 이면에 있는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또 주체적으로 사고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방송 문화 그리고 시청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방송 사업자와 광고주 역시 건전한 방송 환경과 소비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광고 또한 우리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